만보정담은 하루만보 하루천자 운동의 하나로 걷기를 사랑하는 명사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1과 3, 건강과 행복 등을 주제로 함께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입니다. 첫 회의 주인공은 바로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위원장입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출근 전에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바로 걷기와 108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신발부터 신고 나주역 신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뱀해산에 오릅니다. 호수공원과 산마루를 1시간 정도 걸으며 정신을 깨우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40분 정도 걷다 보면 머리에서 반응이 와요. 혈액순환 덕인지 한순간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무엇이든 시작해도 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전날 음주했다면 숙취도 사라지고 가뿐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그는 돌아오면 30분 동안 108배를 합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08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중생을 괴롭히는 108가지 괴로움으로 절을 하다 보면 온갖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조 원장은 최근 진정한 가치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계속 바닥으로 숙이니까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비워진달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 상태에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지만 낮은 곳을 함께 보며 삶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콘텐츠 지원에도 필요한 자세라고 느낍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날도 오징어 게임 시즌이 촬영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공공 제작 인프라 스튜디오 큐브를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급변하는 영상 콘텐츠 시장에 대응하려고 영화 드라마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스튜디오와 제반 시설을 구축했죠. 오징어 게임 시즌이 촬영은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스튜디오 A 1136평에서 진행되며 다음 달 촬영을 마치면 연내 공개를 목표로 후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성공한 시리즈 아닌가요? 높은 완성도로 각양각색의 K 콘텐츠가 나올 길을 닦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이죠. 치열해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류를 지속할 힘인 것이죠. 자양분을 열심히 공급하며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걷기와 108배를 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간편한 운동으로 식사 전후 등 조금만 시간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목표도 정해두진 않습니다. 단 원칙은 존재합니다.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를 이동해야 하면 무조건 걷습니다. 그렇게 생활화하다 보니 평균 15,000보 이상을 기록하게 되더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겠지만 요즘 같은 봄에는 눈이 즐거울 것 같은데요. 고목의 솟은 싹등을 보며 자연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한때는 눈에 담으려고 인왕산에 자주 올라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곤 했습니다. 돌덩이를 뚫고 뿌리를 내리면서 뒤틀어진 형태가 아름답기 그지없더군요. 목재로서 가치는 없다지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초도 마찬가지죠. 혹자는 경쟁력이 없는 풀이라고 깎아내리지만 다른 식물이 없는 지역의 털을 잡고 살아내는 힘도 귀한 능력입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느낌이 드네요. 산에 오르면 사람들이 착해집니다. 바위 틈에 끼어 위태롭게 선 나무도 그냥 지나치지 않죠. 뿌리 쪽에 생긴 공백의 흙을 메워서 잘 자라게 도와주는 그런 온기가 전해지면 복잡했던 마음이 편해집니다. 대체로 혼자 걷는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머릿속을 비우려면 혼자 걷는 편이 낫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그렇게 도달하는 결론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시간 내내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 45분을 하면 15분을 쉬어줘야 하듯이 머릿속을 틈틈이 정리해야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걷기가 큰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인간은 달리려고 태어나지 않아요. 신체 구조상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보다 오래 걸을 수 있죠.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능력이라면 계속 써야 마땅하고,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108배의 의미는 조금 다를 듯한데요. 108배는 자신을 낮추는 일종의 준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어두고 뉴스나 음악을 들으며 반복하다 몇 번 해보니까 명상이 되겠다는 감이 오더라고요. 고요한 분위기로 바꾸고 조용히 숫자를 세기 시작하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땀도 뻘뻘 나고 다시 높은 곳을 바라볼 자신이 생기더군요. 업무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걷기와 108배로 해소하시나요? 평소 기대가 크지 않아서인지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가 복잡할 때는 혼자 걸으며 문제를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곤 하죠. 기대나 고정관념을 버리면 답이 보일 때가 많더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할 여지도 생기고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조직원들과 두루 소통하기로 유명하신데 막내 사원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꽤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콘진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에듀코카 시스템을 싹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접속자가 급격히 늘었길래 정례회의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팀장이나 국장이 할 수도 있었지만 변화를 주도한 당사자의 생각을 듣고 싶었죠. 어떻게 젊은이들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꿰뚫어보고 사이트에 반영했는지를 조직 전체가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기회를 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곧잘 발표하더군요.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야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애사심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직원과 대화를 잘 풀지 못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인데 대단하시네요. 꼰대는 나이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자기 방식을 강요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꼰대로 느껴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만큼 최대한 강요하지 않고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게 콘진원 운영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거리를 둬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콘진원은 방송, 웹툰, 캐릭터, 패션, 게임 등 분야의 지원을 모두 관리하잖아요. 관련 콘텐츠를 모두 챙겨보거나 경험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선별하는 방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공감을 나눌 콘텐츠를 추천받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아 봤는데요. 능숙하지 않아도 틈틈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드라마는 전문가인 아내가 선별해 줍니다. 주말에 나란히 앉아 한꺼번에 몰아서 보곤 해요.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 자폐 스펙트럼이란 다름을 잘 표현해서 좋았습니다. 우리 옆에는 언제나 다름이 있는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무척이나 새로웠죠. 소년심판도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시각을 유려하게 그려내 의미가 있었고요. 성장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신 듯합니다. 저는 거기에 K 콘텐츠에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비교가 있는데 서양에선 용이 알을 낳는다는 말이 있고
동양에선 등용문이라는 말처럼 물고기가 힘든 과정을 거쳐 협곡을 오르는 것처럼 몇백 년 동안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용으로 성장합니다. 차이는 영웅들에게서도 나타나죠. 미국의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려서 초인이 되고 아이언맨은 최신 기계의 힘을 빌려 특별해집니다. 반면 동양은 험난한 수련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무공을 세우고 한 조직의 리더로 거듭납니다. 어느 쪽이 시청자와 정서적으로 더 맞닿아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 창작자들은 그걸 공감하게 하는 솜씨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를 갖춘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미스터 선샤인, 올빼미, 환원 등 다수 콘텐츠가 스튜디오 큐브에서 제작돼 흥행에 성공했죠. 많은 창작자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선택받아 뿌듯합니다. 콘진원에 오기 전부터 이런 스튜디오가 생기길 원했습니다. 한류 드라마의 성공 이면에서 허름한 물류창고를 전전하는 열악한 환경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고화질 방송 제작과 송출 기술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실제 구조물과 같은 현실성 있는 세트장이 필요했죠. 중대형 스튜디오 6곳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동률이 100%입니다. 영화 드라마 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해 입소문이 난 듯합니다. 처음 공간을 구상할 때부터 창 제작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우선시했고, 지난해 9월 개관한 다목적 수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강우, 해양 재난 등과 같은 특수 촬영이 많아져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높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내년에는 LED 월, 인카메라 등을 갖춘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이니 제작사들이 해외 촬영이나 후반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이루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일 잘하는 기관의 장이라고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칭찬과 응원을 받았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려면 조직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안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담당 분야만 들여다봐선 곤란하고 다른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유도해내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상으로 조현래 한국 콘텐츠진 흥원장과의 만보정담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김대식 김혜연의 아하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